지금부터 권한부여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부여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이스 활용 매뉴얼을 통해서 업무별 권한부여 나이스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권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짧게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단위 업무와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서 권한 부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사용자 그룹을 이용하여 권한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냥 쭉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한관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권한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권한관리 책임자는 나이스 접근권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를 얘기하며 경기도교육청 권한관리 책임자는 경기도교육감 그리고 해당 기관장이 권한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즉 학교에서는 학교장님이 됩니다. 다만 권한관리 책임자는 권한관리자를 지정해서 기관 마스터 및 권한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아서 기관 마스터를 관리하고 업무 분장에 따라 소속 사용자에게 나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 회수하는 자를 바로 학교 권한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한관리함에 있어서 권한관리 책임자 학교장은 권한 부여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교직원의 장기 출장 사고 시 사정에 의해서 긴급 업무 추진을 위해서 승인하에 임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사유 소멸 시 즉시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이스 권한 부여형 기관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권한관리자 변경 시 신규 권한관리자는 반드시 기관 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 후 키 갱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권한을 관리하실 때 학년 초에 우선 학교 권한관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학교 권한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인증서 키 갱신이 이루어지며 기관 마스터 인증서로 학교 권한관리자에게 대한 부여 가능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개인별 권한을 등록을 할 때 보통 학교에서는 사용자 명을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 홍길동이라고 검색을 할 텐데 지금 나이스 교육용 서버에서는 오히려 아이디로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부여 가능이라고 나옵니다. 부여 가능과 사용 가능, 사용 여부의 차이점은 부여 가능이라고 얘기한다면 시스템 내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은 현재 이 사용자가 사용자 그룹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 주는 거고 사용 여부는 체크를 해제를 하면 사용하지 않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학교 권한관리자에 대해서는 이 부여 가능을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학교 권한관리자는 일괄 등록을 이용합니다. 일괄 등록에 교무 업무에 교무학사 고 해가지고 학교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찍고서 부여 가능까지 선택하고 일괄 등록하면 교무학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 가능하게 일괄 등록 받는 겁니다. 권한관리를 위임받은 학교 권한관리자는 학교장 결재가 된 교무 업무 분장을 기초로 모든 교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실습하면서 확인했지만 담임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담당 교사, 교과 지도 교사 같으면은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 기본 메뉴에서 권한관리에서 교무 업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를 통해서 권한 승인을 받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회하면 지금 여태까지 안 했던 것들이 다 뜰 겁니다. 교과목 권한들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 권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 권한을 승인을 받아야지만 실질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 교과지도 권한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권한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생성이 된다라는 게 주의하실 점입니다. 학교 내 권한관리자를 신청할 때는 이러한 형태를 이용해서 내부 결제를 받아두시고, 권한의 보유대장을 수기로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기로 작성하고, 사용자 그룹 권한이나 자료 권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에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단위 학교 특성에 맞따라서 변경해서 운영하시면, 혹시나 학교 권한관리자가 사고나 출장이 발생했을 때는 권한관리 대행자 지정이라는 내부 결제를 통해서 권한관리 변동을 해주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운영을 하면서 권한이 변동되거나 권한이 삭제되고 그랬을 때는 권한관리 변동 대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출산휴가나 병가 등의 사유로 해서 권한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권한을 확제하셔야 합니다. 인증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교사나 아니면 기간제 교사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용 신청서는 인증기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1급 시스템에 대한 처음 인증서였을 때는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1회만 사용자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사용자 등록 시에 아이디를 설정하면 그 아이디가 계속 쭉 간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증서를 갱신하실 수도 있고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 3개월입니다. 인증서 관리는 인증서 보기를 통하고 인증서 백업 과정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C 드라이브에 있는 GPKI 폴더 자체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제 권한 부여입니다. 이제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보실 텐데요. 하나하나의 작은 메뉴들이 이것을 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분류가 해당이 되고, 작은 것들이 중분류, 그리고 각 학년도, 과정, 학년, 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료 권한은 반 번원도 해당이 되겠지만 교과도 자료 권한이 될 테고요. 동아리도 하나의 자료 권한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페이지는 하위 메뉴명이다 라는 거, 그리고 단위 업무는 페이지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자, 시스템 관리에서 권한 관리에 단위 업무 관리에 단위 업무별 페이지 등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나이스에서 개설된 단위 업무들이 있고, 그러한 단위 업무들은 각각의 페이지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페이지가 모여서 단위 업무가 되고, 단위 업무가 모여서 사용자 그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위 업무 자체를 복사할 수도 있고, 그 복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단위 업무들이 모인 사용자 그룹에서도 단위 업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권한은 보통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활동 등들이 다 자료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자료 권한과 관련된 것 이렇게 학년반, 교과목 권한, 동아리 활동 권한, 자유학교 활동 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크게 4가지 공통관리,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위 시스템에 교무학사 고, 교무학사 중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같으면은 교무학사 고를 주로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학적이나 성적 처리할 때는 교무업무, 필요에 의해서는 학교행정이나 일본행정의 권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관리 같으면 이렇게 시스템 관리, 업무 승인 관리, 업무 승인 관리라고 하면 진급을 하거나 학적 반영을 할 때 각각의 이 메뉴에서 승인 요청이라고 뜨는 것들이 있는데, 그 승인 요청이라고 뜨는 것들은 바로 업무 승인 관리에서 업무 승인 메뉴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권한 같은 것들을 관리할 때 바로 이 공통관리 시스템 메뉴가 필요한 거고요. 교무 업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들, 그 다음에 학교 행정, 그리고 일반 행정의 중요한 것,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일반 행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권한관리자는 이러한 일반 행정에 대해서도 권한을 부여해야 되니까 일반 행정에 관해서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는 복무 권한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학생부 보존도 학교와 연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학교 권한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는 처음 그냥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개인별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마스터 아이로 들어와서 권한관리자에 대한 아이디나 사용자명을 이용해서 찾고 그 다음에 일괄 등록을 합니다. 일괄 등록을 할 때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릴 때는 교무 업무와 교무 학사 고만 선택을 했는데 학교 권한관리자가 아까 보여다시피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그 필요한 업무를 부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놓고 또 학교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고 부여 가능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학교 권한관리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용자 그룹을 등록을 했으면 서브 시스템별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각 시스템에 따라서 교무 업무면 교무 업무, 일반 행정이면 일반 행정, 학교 행정이면 학교 행정에 관련된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팁으로 봐서는 학교 권한관리자는 나이스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개인별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에서 자료 권한을 부여받는 것보다 개인별 권한에서 사용자 그룹을 부여받은 다음에 시스템 관리의 권한 관리의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등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그룹을 등록을 해준 다음에 서브 시스템별 할 때 여기서 시스템을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해놓고 아니라 4개의 시스템별로 각각 등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일괄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사용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괄 등록해서 전체 시스템을 일괄 등록해줘서 조직 해당 조직도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유 입력을 해주고 등록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클릭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쭉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을 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권한관리자가 부여받은 전체 권한 중에서 업무와 무관한 권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 가능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관리자가 교원일 때 급여나 권한관리자 실무자 등은 업무와 무관한 권한을 사용 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권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학교 권한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학교 권한관리자가 있으면 그 교사를 선택을 해서 권한 이양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그룹을 이용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을 해서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을 해주고 이렇게 사용자 그룹에다가 사용자를 연결해 주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자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그룹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세부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 메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 메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별 권한 등록 메뉴를 이용하거나, 어쨌든 나이스에서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2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제일 처음 필요한 권한이 바로 이 첫 번째 사용자 그룹에 대한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한 그룹을 권한 받았으면 두 번째 서브 시스템별, 즉 시스템별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즉 얘는 메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면 그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반이나 학년이나 아니면 교과목 또는 동아리에 대한 접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는 들어갔는데 이 하위 메뉴가 메뉴 딱 들어갔더니 여기가 없음,
없음 이렇게 뜬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권한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룹을 먼저 권한을 받고 메뉴 접근 권한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이제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권한을 받는다라는 걸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자료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에서 자료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 등록에서 자료 권한을 하는데 보통 이 시스템별 자료 권한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 개인별입니다. 개인별로 이제 해당 자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개인별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별 자료 권한 방법은 이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방법과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브 시스템이나 단위 업무별이나 여기서 해야 될 것은 학년반이나 동아리 교과목에 대한 접근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무 업무, 교무학사 고 해서 학년반 접근 권한이나 교과목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여를 받으면 바로 이 사용자 그룹에 학년반이 있거나 교과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접근 권한을 다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하는데 편리함은 있지만 과하게 업무가 권한이 부여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권한만 권한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필요한 단위 업무를 찾아서 그 해당 단위 업무만 학기말 성적 조회만 접근 권한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합니다. 조직 권한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학기말 성적 조회니까 학년반 권한을 필요한 권한 1학년, 2학년, 3학년 아니면 공업계 기획과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규 등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그러면 여기서도 학년반 권한을 줄 수 있고 단위 업무에서도 학년반 권한을 줄 수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먼저 우선 처리되느냐라는 겁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에서 자료 권한을 부여할 경우 서브 시스템 전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해당 단위 업무에 한해서만 자료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A 교사가 1학년 일반 담임교사에서 학년 출석부를 담당할 때는 이것을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에서 등록하면 1학년 전체 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반의 출결, 생활기록부 입력 등이 다 가능하므로 권한관리가 잘못된 예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출석부 담당 업무만 1학년 전체 반에 권한을 부여하면 생활기록부 입력은 1학년 일반만 가능하되 출결 업무에 필요한 조회는 1학년 전체 반이 가능한 이런 가장 적절한 형태의 권한 부여 형태가 됩니다. 또한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보다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이 우선 적용되며 그런 것들은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학년반을 권한 부여할 때 이 선생님이 서브 시스템에서 1학년 1반만 있으니까 1반을 제외한 2반부터 9반까지만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1학년 1반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 줄 때도 1학년 1반까지 주면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이 더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1반부터 9반까지 정상적으로 다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하시는 방법입니다. 권한을 부여하시는 방법은 먼저 단위 업무를 등록을 하고 단위 업무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복사를 이용해서 단위 업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위 업무는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업무를 보시면 여러 개의 단위 업무가 있고 옆에 페이지 조회라면 어떤 페이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정이 필요한 단위 업무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시면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단위 업무 등록에 가셔서 그러면 등록 조직이 해당 학교명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면 복사된 단위 업무가 보이며 거기에 대한 페이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페이지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체크함으로 인해서 학교만의
단위 업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예가 될 테고요.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정보관리, 기준정보관리에 여러 개가 있네요. 그래서 기준정보관리 복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보면 기준정보관리 페이지 조회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 기준정보 학기관리와 기준정보관리 요 일괄 복사만 필요해 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삭제를 하셔도 되고, 삭제를 하신다는 게 조금 껄끄러우시면 사용 여부만 이렇게 하시고 수정하시면 학교만의 별도의 단위 업무를 만들어 준 겁니다. 물론 단위 업무명도 이렇게 별도로 단위 업무명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 업무에 대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추가로 페이지를 더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위 업무별 페이지 등록에서 해당 단위 업무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또 등록을 하셔서 다른 단위 업무도 선택을 하셔서 저장하시면 그 단위 업무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업무에 포함된 페이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사용자 그룹에 포함된 단위 업무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룹도 단위 업무로 이루어진 사용자 그룹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단위 업무로 이루어진 사용자 그룹도 복사를 이용하셔서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 업무를 다 가지고 있는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등록해서 해당 소속 고등학교만의 우리 사용자 그룹, 그래서 페이지 사용 여부는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담임으로 편성됐을 때는 부사 선생님한테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들을 설정해 주시려면 이렇게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사용자 그룹이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졌고, 등록 조직에서 조회하시면 우리 사용자 그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그룹에다 단위 업무를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단위 업무를 공통으로 선택해서 기존에 있는 단위 업무들을 넣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만들었던 학교만의 단위 업무를 선택해서 등록 조직을 학교명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학교가 만든 단위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그룹도 만들고 단위 업무도 추가하고 페이지는 또 단위 업무 관리해서 설정하시고, 이렇게 사용자 그룹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 권한에서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를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용자 그룹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 선생님은 학교 권한 관리자니까 부여 가능하게 권한을 세팅해주고, 그 다음 이제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에서 이 사용자 그룹에 대한 자료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교무 업무의 교무학사 고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직 권한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료 권한 등록하고 해주는 거는 매뉴얼 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퇴직하시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퇴직교사는 퇴직 발령 동시에 권한이 삭제되고, 권한 일괄 삭제를 통해서 권한을 삭제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갔을 때 그 전출교에서 받은 부여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 삭제 시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삭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뉴얼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권한 부여에 대한 설명을 나이스와 매뉴얼을 활용해서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